중국의 이런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면은 저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투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BAT 삼국지 중에 어느 한 곳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사업 형태는 이제 앱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위챗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소통 부분에서는 이메일 대신에 위챗 위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고 싶어요. 그 중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저희가 매우 한국에서 익숙하게 쓰는 서비스들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대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글 대신에 뭐 네이버를 쓰고 뭐, 뭐 페이스북 이전에 뭐 싸이월드가 있었듯이 중국에도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이런 카피캣이나 또 뭐 혹은 이것보다 간혹 더 뛰어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께 중국의 인터넷 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국을 크게 3세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보면은 스타트업들 보면은 그 1세대는 다 그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다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꽤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98년에 창업한 텐센트 그리고 텐센트 회장인 이제 마와텅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9년에 창업한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창업한 바이두의 이제 로빈리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이 세 기업은 그 중국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올라섰고 우리나라 삼성, LG랑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하고 싶은 모든 사업 분야에 다 뛰어듭니다. 그래서 어, 자사 안에서 이제 그런 사업부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 스타트업을 아예 이제 인수하고 이제 사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또 1등을 하려 하기 때문에 뭐 대화식 인공지능을 보면은 바이두는 이제 듀얼 OS, 알리바바는 알리지니 이런 식으로 그 자체적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이제 바이두는 뭐 아폴로, 알리바바는 또 어디 이렇게 다 많은 부분에서 이 세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세대부터는 한 산업군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략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창업을 했고 이제 원래는 그 1세대와 이제 한 업계 분야에서 경쟁하다가 이제 몇은 그 아예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혹은 이제 중국 증시에 상장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로는 1세대보다는 약간 조금 더 그 세분화되게 뭐 여행이면 여행, 뭐 위치면 위치, 안전이면 안전 이렇게 한 부분만 집중하는 그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행 스타트업으로는 취날,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는 뭐뭐, 뭐 치우는 안전 쪽 이렇게 한 부분만 이제 잘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대는 제가 중국에서 그 기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제 2015년에 정말 두드러지게 발달했는데요. 이 기업들은 정말로 이제부터는 틈새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15년이 정말 중국에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해였어요. 특히 이 2015년 초반에 뭐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들의 그런 창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8월에 이제 엄청난 이제 주식 폭락을 하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조금 더 이성적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팀을 갖추고 창업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여러분 세대, 조링호 세대가 무척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정말 일본 그 용어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고 뭐 집에서 뭐 매니큐어 손질 받고 이런 형태의 소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그 중국의 이런
O2O 산업을 또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O2O는 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사 먹던 거를 그 배달을 시켜 먹고 매니큐어를 받으러 바깥에 나가다가 이제 집으로 아예 매니큐어를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온디맨드형으로 그 수요가 있는 그곳에 바로 소비가 일어나는 시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국의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오추시라는 이 기업은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중국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뭐 5명이라고 말하면 이 중국 주방장이 모든 재료랑 뭐 후라이팬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진짜 본격 중국 요리를 해주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본인을 뭐 1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어주는 사진작가 혹은 집에 바로 와서 이제 매니큐어 아티스트가 해주는 이런 O2O형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도 있어서 중국의 중산층의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제 투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소비자들에게 이제 구독 서비스를 권하는 이제 경향이 무척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도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기사나 뭐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는 이제 기사 하나당 웨이보에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가령 뭐 3만 원을 내야지 이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쯔호에서도 이렇게 그런 지식인들에게 돈을 내고서 뭐 생방송으로 어떤 지식 칼럼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런 이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공유 자전거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 원조가 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포랑 모바이크가 있었지만 지금 오포는 문을 닫고서 모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래는 그 모바이크가 30분 사용에 1위안 정도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달 구독권을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트업으로 펀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지식인인데 여기에 지식인들이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인들인 거예요. 가령 좋아하는 드라마의 작가 혹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혹은 뭐 지드래곤 같은 뭐 가수 이런 유명인들이 다 이제 지식인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이제 올리면서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듣고 싶은 뭐 100명이 이 질문을 추천하면서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가령 100만 원을 모금이 되면은 지드래곤에게 이 질문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1분 동안 음성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분 대답을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1분 동안 음성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중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게 또 수익 배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 뭐 가령 30%를 가져가고 뭐 나머지 40%는 뭐 지드래곤에게 그리고 나머지 40%는 질문을 처음 한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는 형식으로 돼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수익 구조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의 웨일이라는 스타트업이 실제로 이 기업의 그 미국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BAT가 됐건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 됐건 중국은 정말 큰 시장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경제 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에 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